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근입니다. 오늘은 전자결제 테마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좀 더 일찍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 오늘 순서는요, 정의와 성장 요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주요 관련 테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제가 한 20분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고요. 그리고 주요 테마 종목 살펴볼 건데요. 테마 종목도 역시 한 오늘 10종목 정도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한번 중요한 점들만 찍고 가도록 합시다. 자, 전자결제 테마주는 주로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실 필요까지 없고 그냥 들어두십시오. 전자결제라고 하는 거는 결제는 뭐야? 돈 주는 거죠. 전자는 뭐죠? 돈 없이 하는 거예요. 돈이 없이 하는 결제인데 어디서 사용되냐 하면 어떤 형태로 사용되냐 하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 이거 다 써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 것들이고 최근에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나 이런 페이에 관련된 토스페이니 뭐 아니면 네이버페이니 이런 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결제 종목들이 있었는데 사실 역사는 되게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신용카드 결제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자결제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자 기본적인 것이자 가장 오래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카드 업종이나 이런 쪽은 다 금융으로 빠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기술적인 어떤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나 최근에 나타난 페이와 관련된 업체들 있죠. 그런 업체들을 전자결제 테마주라고 합니다. 성장 요인은요, 뭐 코로나19 이후라고 해서 매우 성장했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일단은 그때는 거의 비대면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간편 결제나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보편화된 지 오래됐어요, 사실 그죠? 그리고 정부의 핀테크 산업 육성 의지가 있고요. 그래서 규제 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 규제가 조금씩 전자결제를 중심으로 완화되고 있고요. 특히 뭐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2020년 이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즉 우리가 그 금융정보, 나의 금융정보, 계좌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면 계좌정보를 한 군데 모아서 관리를 해주고 그 계좌정보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마이데이터라고 부르는데 그런 서비스더라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화폐 도입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진짜로. 그죠? 예를 들면 지난 한 30 영업일 기준으로 수익률을 따져보면 단알 같은 경우는 한 160에서 70% 정도 올랐고요. 쿠콘 마찬가지, NHN, KCP 같은 업체들이나 아니면 인포바인 같은 경우가 거의 100% 가까이 올랐거나 100% 상회예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들이 상당히 수혜주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왜냐면 정책 수혜주죠.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테마는 사실은 항상 정책보다 선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행한 것들이 지금 시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대세기는 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관련 테마는 핀테크라고 하는 되게 큰 테마입니다. 핀테크는. 그래서 전체적인 금융과 기술을 합한 것들은 다 핀테크 테마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기술이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면 세부 테마로 쪼개지는 거예요. 핀테크가 가장 사실은 상부에 있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마이데이터 좀 전에 설명드렸죠. 금융정보 기반의 개인 금융정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러분들 동의받고 제공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난번에 제가 테마로 아예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인터넷 은행은 뭐 있죠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뱅크 업체들을 보고 인터넷 은행주라고 부릅니다. 그죠? 나머지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가상의 계좌를 운영하는 거니까 전자결제가 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디지털 화폐 최근에 많이 뜨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화폐 두 가지는 묶여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뭐 형제 중에 뭐가 있죠? 사촌들쯤 되는 형제 중에 뭐가 있죠?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역시 암호화폐에서 파생되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것들. 그 다음 블록체인 있죠. 블록체인은 뭐예요? 암호화폐와 NFT와 이런 것들의 기반 기술입니다. 기반 기술이야. 암호화 기술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뭐랑 연결돼 있어? 블록체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요. GPU 관련된 엔비디아가 블록체인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트랜잭션 기록이나 아니면 비중앙화, 탈중앙화라고 보죠. 예, 그런 기술들이 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간편 결제나 QR 결제도 역시 전자 결제잖아요. 최근에 나타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신용카드 부분이 높고 QR 결제 부분이 좀 작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더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BNPL이라고 붙여. 예. 그 Buy Now, Pay Later라고 하는 기술이 이 QR 결제나 간편 결제 매우 유의미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보 보안이나 보안주 이런 것들을 중요하죠. 역시 블록체인과 연결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 전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로 존재해요. 실제로는 다 연관이 있어요. 다 연관이 있어요. 때때로 그 중에서 더 빨리 가는 녀석들이 더 늦게 가는 녀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핀테크나 아니면 전자결제가 발전하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테마들에 관련된 기술들이 다 발전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특정하게 어떤 테마를 통해 수혜를 받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망한 테마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로 봅시다. 주 테마 종목 봅시다. 자, KG 모빌리언스 최근에 많이 좀 어때요? KG 모빌리언스 실제로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뭐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얼마 올랐냐면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KG 이니시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자, 저는 많이 안 올랐다는 거 어떻게 보면 약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KG 그룹 자체가 되게 위험한 그룹도 아니고, 네, 그죠? 네, 그래서 기반은 탄탄하고 수익도 두 회사 모두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많이 안 오른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바닥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중요한데, 나중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죠. 뭐. 네. 자, 그리고 다날 최근에 뭐 수익률 엄청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인포뱅크 중간쯤 어디 껴 있는데,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사실 얘는 거의 안 오르긴 했는데, 뭐 저기 자체가 작기도 하고, 예,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른 어떤 눈에 띌 만한 업체들에 비해서 되게 큰 서비스나 아니면 수익성 있는 서비스를 아직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NHN KCP와 NHN을 한번 묶어보죠. 그래서 NHN 계열이고 온라인 PG하고 오프라인 밴 통합 운영하고, 여기도 PG 밴, 네, KCP를 보유하고 있고, 얘네들은 NHN은 뭐 하는 회사냐면 페이코라는 거 운영해요. 간편 결제하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무슨 페이 중에 하나죠. 페이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KG 모빌리언스하고 이니시스도요, 이게 인수된 회사들이에요. 둘 다 인수된 회사들이라서 이름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좀 다른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은 요 두 개의 회사의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포바인 역시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예, 휴대폰 인증서 보관이라고 해서, 예, 인증서 보관 서비스를 하고, 유비키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금융 공공기관 대상으로 비대면 인증 플랫폼을 제공하는, 최근에 얘도 수익률이 제법 좋았어요. 그죠? 예, 주목도 많이 받았고요. 주목받는 데들은 사실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는 조금 유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갤럭시와 머니트리 효성그룹 계열사고요. 모바일 상품권이나 선불 결제나 이런 거 하는 머니트리 플랫폼 운영합니다. 자, 한국정보통신 오래된 벤, 벤은 뭐냐면 부가통신망이라고 해서 신용카드 전용의 통신망 같은 걸 만들어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뭐죠? 결제 게이트웨이 운영하는 되게 오래된 회사죠. 그래서 카드 승인 중개를 해주는 것을 목표로 사실은 했던 회사예요. 그리고 상당히 과거에는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를 했었고요. 카페24는 뭐 쇼핑몰 회사죠. 여기서 결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전자결제에 들어와 있긴 해요. 헥터 파이낸셜 역시 세틀뱅크에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얘네들도 가상계좌, 펀뱅킹, 휴대폰 결제 이런 되게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쿠콘 역시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굉장히 주목받는 업체고, 얘네들 역시 간편 결제, 그리고 마이데이터 API. 쿠콘은 특히 마이데이터 쪽에 상당히 사업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이데이터 쓰려면 이 쿠폰을 통해서 살 수 있거든요. 마이데이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제공 서비스가 앞으로도 좀 잘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 카카오페이는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이자 우리나라 페이먼트 서비스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카카오페이 사람들이 지금 넣어놓은 돈이 많아요. 넣어놓은 돈이 많아요. 한마디로 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면 가장 먼저 사용처로 언급될 수 있을 만한 곳이 카카오페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 간단하게 봅시다.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볼게요. 제가 진짜로 빠른 속도로 봐가는 형태로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냐면 무엇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일단은 수익률, 최근 수익률이 좋았던 녀석들부터 할게요. 최근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녀석이 다날입니다. 다날 보시면 아시겠죠. 주봉이 이렇게나 튀어 올랐어요. 얼마였죠? 2,600원, 2,700원. 좀 더 내려볼게요. 2,500원이었어요. 2,500원. 지금 얼마죠? 8,900원. 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졌죠. 그리고 주봉을 좀 더 크게 보시게 되면 어때요? 쭉 당겨볼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때 고점 찍었을 때하고 비슷한 수준에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 많지는 않지만 상당한 수준의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거의 요 고점이 한 2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저점까지 85% 떨어졌다가 260% 올랐거든요. 이 얘기 뭐냐 하면요, 한 반 정도 회복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거리로 보시게 되면 2배 정도로 보이잖아요. 2배 정도로 보이면 2배보다는 뭐 좀 덜 보이기는 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2배 반이 올랐어요. 고점까지 앞으로 얼마 남았을까요? 고점까지 앞으로 한 100% 정도 올라가면 고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신다, 야 이거 고점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서 들어가시죠. 운이 좋으셨어요. 고점을 갔어요. 그러면 한 100%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뭔가 여기서 저항을 한번 만나서 바닥을 봐요. 어디까지 가죠? 2,600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되게 괴로워요. 한 60% 이상 빠지는 거예요. 그 위험성으로 볼 때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닫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래쪽이 닫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은 좀 조정을 좀 보시고, 너무 많이 날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패턴이 되게 예쁘게 있어요. 얘는 진짜 예쁘게 패턴이 나왔어요. 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서 거래량 만들었죠. 제법 장대 양봉, 이전의 봉들에 비하면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그 전에 뭐 나왔냐 하면 얘 바닥을 지켰어요. 얘가 바닥까지 쭉 빠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갸파락 한참 했다가 끌어올려졌잖아요. 바닥을 지켜준 거예요. 그죠? 이런 신호들이 중요합니다. 바닥을 지키고 나서 며칠 보내고 그 다음에 장대 한봉 만들면서 거래량 터졌죠. 사실 요 거래량이 되게 안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큰 거래량이에요. 큰 거래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신호가 나왔을 때 여기가 신호점이에요. 실제로는 보시게 되면 올라갔다가 빠지는 시점을 잡았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죠? 요 점이요. 여기 들어가 시점이죠. 그러다 다시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 터뜨리면서 쭉쭉 올라갔죠. 쭉쭉 올라갔죠. 이때는 이미 6,000원 선이에요. 2,000원에서 거의 2배 반 오른 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일까라고, 지금 올라간 거 보시면 되게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거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빠졌잖아요. 여기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도 눌림목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눌림목이야. 자, 눌림목 잘 들어가시면 좋은데 이때는 주목을 아무도 안 해요. 보시다시피 눌림목에서 빠질 때, 그죠? 여기서 이렇게 눌림목 말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요, 주목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다시 치고 올라가잖아요. 테마 받으면서 이런 모양을 보이는데 이때는
조금 저는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때는 저는 조금 약간 늦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더 치고 올라가서 2만 원까지 가면 이거 되게 잘한 투자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이때 이미 벌써 가격은 6천 원대에 와 있고요. 지금 투자 아주 잘하셨다고 하더라도 잘 먹어도 30%예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제일 길었고요. 제일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 계속 볼게요. 간단하고 빨리 봐야 되는데 제가 좀 그걸 못하고 있네요. 두 번째로는 쿠콘 볼게요. 쿠콘도 역시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주봉부터 볼게요. 쿠콘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쭉 찍고 여기 내려와서 바닥을 만들고, 그죠? 쌍바닥 아주 예쁘게 만들고 갔어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흔들리면서 계속 조정을 거치면서 갔죠. 그래서 여기서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신호라고 생각해야 될 시점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15,000원. 바닥 찍고, 여기 보이세요? 바닥 찍고 슬슬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여기도 장대 항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장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대 항공이 하나 있죠? 여기도 있죠. 근데 여기 거래량이 없어요. 테스트 일종의. 그죠? 올릴 때 거래량,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누가 파는 사람이 있을까?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서 거래량 터졌고, 실제로 신호는 여기서 왔는데, 그죠? 실제로 신호는 여기서 왔는데, 요 정도에서 따라가시는 거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얘는 지속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림을 쭉 천천히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잡으실 틈이 있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에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여기서 신호가 왔는데, 그죠? 근데 이미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라 있다가 조정받고 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이게 신호가 왔을 때 못 잡았다라고 하면 얘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NHN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되게 전형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보이시는 대로 일봉 봐도 되고 주봉 봐도 되는데, 자, 주봉도 보시게 되면 하나 둘 만들고 조정 깔끔하게 올라가죠. 그죠? 마치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림 보시게 되면 이런 게 되게 교과서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림 보시게 되면, 자, 하나 둘 가볍게 바닥 만들고 장대 항공 치고 올라가요. 만약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다면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정도 잡을 수 있었겠죠.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치고 올라갔을 때 이미 거의 2배 올라간 다음이라서 이때 좀 고민스럽게 되죠. 뭐 치고 올라갔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갈지는 솔직히 장담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회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신호가 터지고 난 다음 정도에서 보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요 정도. 이때 7,000원에서 딱 9,000원 갔을 때 10,000원 찍고 딱 내려왔을 때 이 시점이었겠죠. 그리고 이 회사는 뭐 좋은 회사니까요. 다들 지금 올라와 있는 회사들은 대체로 다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KCP가 이렇게 생겼고, 주봉 이렇게 됐죠. 바닥 보여드렸고, 자, 헥토파이낸스는 제가 아직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헥토파이낸스는 이 말씀드렸던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헥토파이낸스 바닥이 어디 있었냐 하면 10,000원 선 정도에서 대체로 11,000원, 12,500원 이 정도 봤었죠. 12,500원에서 바닥을 보고, 제가 딱 찍어놨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올라갔어요. 쭉 그러다가 여기에 지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는데, 일봉 보시죠. 뭐 여기서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저기 거래량이 터져버려가지고 쭉쭉 터져서 올라갔죠. 지금 두 번의 강한 상승을 받고 조정기를 가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일봉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역시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다지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는데 한 번 올라가고 나서 조정기가 있었으면 저희들한테 기회가 주어졌겠지만, 보시게 되면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소강 상태를 좀 보이다가 또 올라가고 약간의 뭐가 있었죠? 눌림목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요 눌림목 선까지 올 건지 안 올 건지 조정 상태에 있어요. 그죠?
사실 이거 지금 몰라요. 저도 어떻게 된다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죠? 예,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만약에 테마 꺼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뭐 별거 아니네라고 테마 꺼지면 12,500원까지 빠질 거예요. 다시. 왜요? 이게 바닥이잖아요. 예, 바닥을 다시 안 온다? 이건 너무 속단이죠. 예, 올 수 있어요. 바닥까지. 그러면 되게 아프죠. 지금 보시게 되면 26,000원인데 50%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 안 한다고 누가 말을 못해요. 예. 그리고 충분히 먹었느냐?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매집이 없었고 지금까지 매집의 흔적이 이렇게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기가 아직은 좀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렉터파이낸스 역시 계속해서 견조하게 수익을 올리는 회사입니다만 인포바인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랐고 거의 뭐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언제냐 지금 뭐 여기서 4만원 선 뚫고 신고가 만들면서 지금 7만원까지 가 있으니까 이건 뭐 불타게 그냥 호랑이 탄 기세로 달려나가고 있죠. 호랑이 탄 기세로. 그래서 지금 얘는 그 전전주쯤에 상한가를 이렇게 때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호도 없었고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때리면서 확 올라가 버려서 저희들한테 기회를 좀 안 주고 올라간 것 같아요. 주목받지 못한 상태로 어마어마하게 오래 끌다가 거의 뭐 이때서부터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그죠? 뭐 도대체 얼마를 끈 거예요? 이게 언제 2023년부터 계속해서 주목받지 못하다가 갑자기 거래량 터뜨리면서 떴다. 사실 이런 걸 저희가 기회를 잡고 들어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카카오페이 올라갔죠. 근데 역시 이걸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카카오페이는요, 주봉이나 월봉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게 상장된 날이에요. 상장된 월이에요. 쭉 내려오다가 바닥치고 살짝 고개를 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25,000원 지금 75,000원까지.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엄청 테마를 타면서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거래량도 주 단위로 치면 지금 기간이 최대 거래량이에요. 보통은 상장이나 등록을 했을 때 있잖아요. 이때 최대 거래량으로 팔면서 빠지잖아요. 그 현상이 제일 큰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거래량을 가지고 쳐 올렸어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뭐 정책주로서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지금 거의 3배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넣을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은 합니다. 신고가 만들어서 날아가면 어떡하냐. 20만원짜리 출발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기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NHN 봅시다. 이제 NHN도 이미 상당히 많이 바닥에서 올라갔어요. 15,000원에 지금 올라갔다가 찍고 3만원 근처에 와 있죠. 28,000원에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망 해주십시오. 관망 해주세요. 지금 주봉만 쭉쭉 가고 있는데 주봉 보면 이제 대체로 큰 움직임들이 보이니까 여기서 거래량 제법 터뜨리면서 쭉 치고 올라갔는데 얘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면 좋겠는데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KG그룹 거 좀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KG그룹 거 주목해서 이게 주봉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8,500원 선이에요. 8,000원, 8,500원 선이고요. 8,000원, 8,500원 선이고 제가 왜 이런 것들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바닥을 한번 봤던 애들은 언제든지 다시 바닥을 볼 수 있어요. 원래 그 차트라는 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바닥 지금 여기 거의 뭐 역사상 바닥을 찍었는데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이 패턴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내려간 패턴으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그죠? 앞에도 이런 패턴들이 있었다고요. 그냥 없지 않았다고. 이제 살아나려나 다시 바닥. 이런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가져가지 않으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딱 올라가고 만약에 조정받잖아요. 그럼 10,000원이나 8,000원 근처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빠진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다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죠? 만든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사실 잘 몰라요. 이렇게 갈지 아니면 바닥으로 빠질지는 잘 모르나 어쨌든 지금 바닥에 근처에 와 있고 떨어져도 50%라서 25% 30% 정도 떨어지는 거라서 되게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관망을 하면서 들어갈 시기를 기다려 주는 거죠. 제가 볼 때 요게 자체가 바닥을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다시 가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 정도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몰라요. KG 모빌리언스 마찬가지입니다. KG 모빌리언스도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지금 한번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는데 그리고 4,000원 선에 지금 5,600원에 가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가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5년 만에 저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상승을 만들었고 요게 내려와서 다시 바닥을 한 번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쉬어가는 형태로 해서 만들 수도 있으나 지금 얘가 그래도 그나마 다른 녀석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 있게 가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한국정보통신 볼게요. 한국정보 똑같아요. 예, 테마 타면서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모양이 아주 똑같습니다. 한국정보도 마찬가지. 예. 한국정보통신도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올라가 있고 여기 7,000원 선이었고 지금 12,000원, 13,000원까지 100% 올라갔다 중간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갤럭시아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수익이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바닥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갔고요. 지금 여기에서 정고점 맞고 떨어졌죠. 딱 떨어져 있는 상태죠. 정고점 맞고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 우리의 바닥은 어디에 있을 거냐면 이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리고 최근에 싸웠던 데는 여기잖아요. 8,000원 선 6,000원으로 잡을게요. 468에 지금 라운드 피겨로 이렇게 보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만원에서 14,000원 갔다가 정고점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저기는 확실히 들어왔고요. 들어왔고요. 그래서 요거를 바닥으로 보신다면 지금 여기서 접근할 때 한 번 조정 더 받을 때 한 번 더 조정 더 받을 때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봅니다. 인포뱅크 보시죠. 인포뱅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게 주목받는 주식은 아니에요. 시총도 500억 정도고요. 다른 이제 전자결제 주식의 그 종목들에 비해서 매출액도 되게 작고요. 영업이익은 들쭉날쭉하는 형태라서 사실상 뭐 이렇게 되게 재무적으로 탄탄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호도 아직은 좀 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우나 여기서 보시는 대로 뭐 이런 정도의 매집은 있었다라고 본다. 그렇지만 재무적으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유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페24는 워낙에 다른 전자결제 종목들하고 좀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얘는 사실 지금 너무 많이 갔어요. 그죠? 거의 전고점에 해당하는 데까지 갔다가 조정 약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죠? 제일 높은 역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있는 상태라서 이 상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조금 더 받고 아래로 내려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시원하게 예측을 안 해드리고 이거 올라간다 이거 들어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사실은 지금 왜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 하면요, 최근에 테마를 받아서 적어도 50에서 100 정도를 다 올랐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 50에서 100 올랐다가 이것이 조정이 될지 아니면 타고 날아갈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50에서 100 정도 날아간 녀석들은 한번 조정기를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테마들이 이런 게 있어요. 좋은 테마들은 지금 이미 너무 가 있어서 지금 타서 올라가기가 사실은 조금 그래요. 타서 올라간다는 걸 기대하기가 쉽지 않고,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수익률 자체를 좋게 보기가 좀 어려운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테마를 탄다고 해도 그 중에서 약간 소외된 녀석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시는 것들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또 오늘 테마는 이렇게 보셨고요. 지금 많이 가 있는 녀석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 대충 대부분의 지금 전자결제 관련된 테마주들은 조금 대기를 하면서 조정을 기다리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